안녕하십니까. 연금술사 김선입니다. 오늘은 연금 관련해서 2022년 개정 세법이 발표가 돼서 그걸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뱅가드 ETF님께서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연금 관련 세제 개편안, 특히 퇴직소득 공제 확대되는 거랑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확대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주시면 어떠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밑에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엊그저께죠? 엊그저께 기재부에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2022년 세제 개편안 발표라고 해서 나왔고요. 정부는 7월 22일에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 세제 개편안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네,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 4번에 금융시장 활성화라는 게 있어가지고 원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내년 1월에 원래 도입이 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요거를 2년 유예했습니다. 2년 유예하고 그 다음에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 그 대주주라는 이름을 고액주주로 바꾸고 과세 대상을 완화하는 정책을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유예된 게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자, 왜냐하면 금융투자소득세가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장점은 손익통산을 해준다는 거였거든요. 현재 그 ISA 계좌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손익통산이라는 것은 세금을 낼 때 수익 난 거랑 손실 난 거랑 합산해가지고 그 순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는 건데 요게 금융투자소득세에서는 반영이 된다고 했는데 그게 2년 유예됐죠. 그래서 뭐 주식만 하거나 뭐 이런 분들은 뭐 모를 수도 있겠지만 네, 저처럼 자산 배분을 하는 그리고 ETF나 펀드 같은 간접 투자 상품을 사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그렇고요. 그 하나씩 좀 보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하고 근로소득세액을 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과세표준이 뭐냐면 이제 세금을 내는 기준 단위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존에 1200이었던 거를 가장 낮은 세율 6%짜리가 1400으로 가고 그 다음 구간이 4600까지였는데 5000으로 가고 요 두 가지가 이제 바뀐 거죠. 바뀐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소득이 적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세금을 덜 내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대신에 총급여의 1억 2천 초과자에 대해서는 불리해집니다. 왜냐하면 근로소득세 공제 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급여가 많은 사람들은 불리해지고 급여가 적은 저소득자들은 유리해지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 관심 분야는 이제 연금 계좌 세제 혜택인데 연금 계좌가 기존에 5,500, 1.2억, 1.2억 초과 이렇게 3개 단계로 되어 있었는데 요게 이제 2개 단계로 심플해졌습니다. 그래서 5,500 아래냐 초과냐 요거 가지고 하고요. 기존에 이제 400, 700이었어요. 아시겠지만 연금저축은 400만 원까지 IRP까지 하면 총 700까지 세액공제가 됐었는데 기존에 그 3년 한시적으로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로 더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올해 말까지 한시적 적용이죠. 근데 어쨌거나 바뀌는 거 뭐냐면 이제 나이 구분 없앴고 두 단계로 심플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600, 900까지 됩니다. 즉 연금저축에서 400, 퇴직연금 700이었는데 600, 900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났죠. 이렇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예. 세액공제 더 많이 해주니까 공적연금만으로는 이제 노후 준비가 안 되니까 근로자 스스로 이제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이용해서 그 사적 연금을 이용해서 노후 준비를 더 잘했으면 좋겠다. 정부에서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늘어났다. 이건 참 좋은 일입니다. 네. 세븐틴의 부승관인데요. 부승관이 이제 엄지척 하고 있죠. 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예, 참고로 부승관님은 저희 딸이 매우 좋아하는 연예인이더라고요. 그래서 부승관님의 사진을 이용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연금 계좌의 납입 한도가 확대되는데 기존에 이거 합쳐가지고 연간 1800까지죠. 세액공제는 이제 700까지였다가 900으로 늘어나지만 총 한도는 1800까지였는데 그리고 작년인가 올해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만 ISA 계좌에서 만기된
금액은 이제 연금에다가 추가 불입할 수 있는 거였죠. 예, 그거는 동일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추가된 게 뭐냐면 1주택 고령 가구, 즉 부부 중 한 명이 60세 이상인 가구에서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 연금에다가 돈을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연금의 납입 한도를 늘려준다. 그러니까 고령인 경우에 60세 이상인 경우에 1주택자인 경우에 가격이 저렴한 주택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가면서 그 차액을 연금에 넣어서 노후에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이것도 뭐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쓸 사람들과 안 쓸 사람들이 있겠지만 일단은 저는 굉장히 좋게 보입니다. 손석구가 엄지척하고 있죠. 손석구는 저희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입니다. 그리고 연금 수령 시 과세 선택 가능. 저는 이게 가장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기존에는 연금을 받을 때 연간 1200만 원 이하는 저율의 분리과세를 해주는데 12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종합과세를 매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게 아니 연금을 하고 연금을 굴리고 하는 건 다 좋은데 나중에 종합과세 내면 너무 불리하지 않냐 라는 질문이 많이 있었고요. 저도 뭐 공감을 했지만 이제 저의 전략은 종합과세 안 받도록 잘 해서 쓰면 되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가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제도가 개편이 돼서 12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종합과세를 내거나 혹은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그리고 퇴직소득세 부담을 완화해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근속연수에 뭐 30만 원 곱하거나 이런 공식이 있어요. 되게 복잡한 공식이 있는데 어쨌거나 30만 원이 100만 원으로 그 다음에 50이 200, 80이 250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속연수 공제액이 확대됐어요. 근속연수 공제액을 확대했다는 얘기는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세부담이 많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정부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10년 근무 시 대략 146만 원, 개정안은 80만 원. 그래서 약 45% 줄어들고 20년 근무 시에는 원래 50만 원 내던 거를 이제 안 내고 된다. 퇴직금이 5천만 원인 경우를 이제 샘플로 예시를 들었는데 이 제도 역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 해봤는데 퇴직소득세가 3억 원이고 퇴직소득이 3억 원이고 20년 근무했을 때 기존에는 2264만 원의 퇴직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요율로 하면 약 8%의 세금이 나가는 꼴이 되는데 개정 후에는 이게 1894만 원으로 줄어요. 요율로 약 6% 정도 이런 식으로 줄게 되는데 개정 전후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개정 전후를 비교해보면 전반적으로 다 줄어드는데 퇴직 소득이 많거나 근속 연수가 긴 사람인 경우에 더 많이 줄어들죠. 금액이 뭐 700만 원까지 줄어드니까. 그리고 퇴직 소득이 적거나 근속 연수가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이너스 100%라는 거는 기존의 퇴직 소득세를 내다가 안 내도 되는 그런 구간들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퇴직 소득세가 굉장히 낮아졌고 당연히 이건 근로자가 오랫동안 일해서 이제 얻은 퇴직 소득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금 감면해 주는 건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으로 이제 ISA 계좌에 대한 이제 추가 한도에 대해서 이건 이미 시행이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명시적으로 표시를 해놨죠. 법률에 명확화했다 이런 거고 연금 계좌에 이제 돈이 인출되는 순서가 있는데 기존에 이제 인출한 날에 속하는 과세기간 납입 금액이 무슨 말이냐면 올해 내가 연금저축을 만약에 연금을 수령하기로 했는데 올해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를 안 받았잖아요. 그래서 세액공제 안 받은 금액들을 먼저 인출하게 되어 있었어요. 기존에도. 근데 이제 IS에서 전환한 금액에 대해서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세액공제 안 받는 금액을 먼저 인출한다. 그리고 나중에 이연퇴직소득이나 운용수익 이런 건 이제 과세 대상이죠. 과세 대상인 건 나중에 인출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이제 60대부터 받게 되면 60대부터 받게 되면 처음에는 세금이 안 나가는 그런 부분 그 자원을 가지고 연금을 받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다가
70대 80대 되면 연금소득세율이 더 낮아진 구간에서 이제 과세 대상을 받기 때문에 더 유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도 뭐 명확하게 그걸 표시해 줬기 때문에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연금소득의 부득이한 인출 요건을 추가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일단 내년부터는 일단 추진 일정 보시면 이제 세제 개편안이 발표됐고 뭐 입법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정기국회에서 연말에 통과를 시키면 내년 1월 1일부터 아마 적용하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용하게 할 것 같고 뭐 적용되겠죠. 그래서 적용되면 내년부터는 연금저축 IRP에 이제 더 자금을 많이 넣어서 세액공제 더 많이 받고 노후 준비를 더 잘 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